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이슈 오늘 ISN 이재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확인해 볼게요. 자,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진격의 제약바이오주 상승 모멘텀 시작됐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장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족클럽 대기 1번이다 뭐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셀트리온이 2022년 3분기 누적액이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37%가량의 증감률 기록이 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죠. 1조 4천억 원 3분기 누적으로 좀 집계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또한 한 2,900억 원 찍히면서 작년 대비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 매출 확대에 좀 주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를 했었던 제품을 중심으로 케미컬 사업 또한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자, 대표님,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그 고평가 논란에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또 주가를 많이 들썩거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주가를 좀 오히려 장기간 침체에 빠지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도 지금 현재 그 실적 가이던스 위주로 바뀌는 시장인데,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 계열 종목들은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났지만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이제 먼저 좀 보면 이제 북미 쪽에서 램시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램시마가 SC 제형이 나오면서 실적을 많이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케다에서 인수한 사업 부분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셀트리온 계열,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내년도 이제 신약이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론치를 했다가 내년에도 상당히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휴미라라고 불리우는 에브비에서 나오는 자가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휴미라가 단일 제품으로는 아마 넘버원 제품일 것 같은데요.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가 1년에 무려 27조 원이나 됩니다. 특히 이제 이 27조 원 중에서 북미 쪽에, 미국 쪽에 시장 규모가 한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바로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를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에브비와 특허와 관련된 협약을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 이 특허를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마 내년도 7월 달부터는 미국에서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신약 모멘텀이 셀트리온의 그룹을 전반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시장이 보면은 융통성 장세에서 실적, 특히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셀트리온은 시장의 분위기와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내년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적 가이던스 상당히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글로벌하게 시장 성장성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나와 있는 그 실적 성장 정도를 좀 보면,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30년 정도 가면은 규모가 740억 달러 정도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로 본다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봐도 거의 이제 3배 육박하는 시장 성장성인데, 불과 한 7, 8년 만에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이오시밀러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은 최근에 지금 보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저 파란색 부분이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인데,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장려금이 6%대에서 8%로 상향 조정되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최근에 장려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움직임은 각국의 보험 당국에서도 거의 다 공통된 상황이고,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기존
제품 대비해서 약간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배리 때문에 각국의 대부분 그 장려를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의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도 셀트리온의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셀트리온은 실적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바이오시밀 시장의 성장과 IRA라는 모멘텀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년에 기대를 좀 가져도 된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 그리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좋게 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셀트리온으로 집중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출시되는 신약에 대한 그 메리트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셀트 헬스케어에 대한 그 판매권이 일부 이제 이관이 되면서 셀트리온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한 18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한 21만 원 정도 선까지 짧게 보실 수 있고 내년에 만약에 실적 기반으로 해서 한 가이던스 기준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겠다 한다면 한 34만 원까지 목표가를 조금 많이 올려놓고 내년에 기대되는 실적까지 포함해서 좀 장기간 보유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내에서는 탑픽으로 셀트리온 꼽아주셨고 단기, 중장기 모두 다 오케이 사인 주셨습니다. 단기로는 21만 원 체크해 보시고요. 중장기로 바라봤을 때는 한 4만 원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제약주들이 최근에 뭐 날아다닙니다. 해열제, 항생제, 뭐 감기약, 품귀 현상에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엉덩이 정말 무거운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오늘 급등을 보여줘서요. 제약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제약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모멘텀 테마에 기반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펀더멘털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팬데믹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썩거렸고, 최근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뭐 감기약, 항생제, 중국에서의 품귀 현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가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이 감기약이나 항생제 보시면은 감기약에서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항생제 관련된 부분 보면 사실 뭐 일시적인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수급 교란이지 이게 뭐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팬데믹 모멘트가 관련된 부분은 좀 짧게 거래를 하시는 전략을 보시고 특히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만약에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완연하게 짧게 갔다가 상승할 것이냐 요건을 본다면 결국은 경기 관련된 쪽으로 가느냐 방어적인 종목으로 갈 거냐에 서 크게 실적으로 갈 것이냐 경기 방어적인 측면으로 갈 거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제형 제약사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계열처럼 신약 모멘텀을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실적 가이던스가 중요시될 때도 실적에 부합할 수 있고 혹은 경기가 좀 침체로 가서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적인 측면으로 갈 때는 역시 헬스케어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면 대형 제약사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양쪽 다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포트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 상황과 조금 무관하게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꼭 크게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쪽은 오히려 좀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팬데믹 관련된 종목은 짧게 거래를 하시고 신약 모멘텀으로 펀더멘탈이 길어지는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실적이 또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대표님 SK 바이오사이언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 시간에도 한 7% 가까이 뜨고 있는데 오히려 그럼 이 시점 뭐 보유자들 물량 정리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일단 분할로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나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지만 기간 수급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 후에 바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기약 관련되어 있는 뭐 항생제나 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사실 뭐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공장들이 대부분 다 생산을 하고 중국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풀리면서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지금 단기
공급 부족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원료 자체나 제품에 대한 그 퀄리티를 보면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본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할로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진짜 1년 차트 놓고 보시면 뭐 그야말로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아마 소화돼야 되는 매물대도 진짜 켜켜이 쌓여 있어서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같이 급등하는 날, 올라가는 날 뭐 성에 안 차지만 조금씩 비중 줄여내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머니 이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SN 이재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